네, 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기본서 다 가져오셨죠? 네. 기본서 안 들고 오시면 집에 갔다 오세요, 빨리. 요약집은 5월달부터 나갑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은 기본서를 가지고 한 2순환 돌아야 돼요. 기본서가 이게 좋든 안 좋든 간에 일단은 2순환 정도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약집을 봐야 되는 게 일단 순서입니다, 원래. 네. 자, 저번 주에 자격증 취득까지 했습니까? 시험 제도까지 했네. 여기 이제 교육제도로 바로 가볼게요. 교육제도가 여러분들 66페이지. 자, 교육제도는 우리 시험에 보통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 앞에 실어 놓은 이유가 이 교육이 3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앞에 실어 놓은 이유가 우리가 등록을 할 때 그 등록 요건으로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죠. 그 요건 때문에 이 교육을 앞부분에 실어 놨네 보니까. 자, 그러면 교육제도를 표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표로. 네,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은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먼저 비교를 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그냥 따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실무교육이라는 게 있죠. 실무교육. 그 다음 두 번째가 직무교육 있습니까? 직무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연수교육. 그래서 일단 교육의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교육의 이름. 실무, 직무, 연수교육.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서 표만 조금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실시권자네. 실시권자. 누가 실시하는가? 각 교육의 실시권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실시권자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는가 하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합니까? 네,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하고 또는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등록관청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직무교육의 실시권자에 등록관청이 포함되어 있다. 이걸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요? 네, 시도지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시도지사가 각 실시권자가 각 교육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네,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실시권자는 각 교육마다 조금 틀리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대상자,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하니까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크게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네 사람인데 첫 번째가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무슨 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 뜻이겠죠. 물론 언제 받아야 되는가 하니까는 등록 신청일 전 1년이네. 1년을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등록하겠죠.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고 싶은 사람? 소속이 되려는 자. 소속이 되려는 자. 무슨 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대상자예요. 자, 언제 받아야 되겠습니까? 언제? 고용신고라 그러죠. 소속은 등록이 아니죠. 그래서 소속은 고용이라 그래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이런 걸 같이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맞죠? 자, 세 번째는 우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같으면 거기 안에 임원사원들이 있습니까? 네, 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임원사원. 전 임원사원이라면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겠지. 자격증이 없는 임원사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는 임원사원도 실무교육 대상자다. 이때 임원사원들은 그냥 평사원이 아니고 경영진이에요. 이사 감사급. 그러니까 뭘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실무교육 봐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네 번째 분사무소를 둔다 법인이. 그러면 분사무소에는 누가 있습니까?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분사무소를 대표하는 사람을 책임자라고 부르죠. 책임자가 언제 받아야 되는가 하니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돼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분사무소는 설치라 그러죠. 설치 신고한다 그러죠.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그래서 네 사람이 실무교육의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무교육의 대상자는 딱 한 사람이네. 뭐가 되고 싶은 사람?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는 언제 받아야 됩니까? 직무교육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대상자는요. 이렇습니다.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았죠. 받은 후 2년이 경과된 누구?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수교육은 일단 몇 년마다 받는 거예요? 몇 년? 발음 잘하세요. 몇 년? 2년 하면 안 됩니다. 2년 하면 곤란하다. 2년 아니고 몇 년? 2년 이렇게 길게 발음해요. 뒤에 악센트를 줘야 돼. 2년 이렇게. 2년 하면 안 됩니다. 자, 몇 년마다? 2년마다 무슨 교육? 연수교육입니다. 2년마다. 실무 또는 연수받고 2년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았으면 2년마다 계속 연수교육 받아야 돼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자, 실무교육을 받고 소속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 해보니까 적성이 안 되네. 적성이 안 맞네. 내 적성이 안 맞네. 그래가지고 일주일 하다가 내 때려쳤다. 집에 와서 놀고 있는데 실무교육 받은 지 2년 됐다고 나와가지고 연수교육 좀 받아줘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때려쳐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나와서 연수교육 받으라면 안 되지. 하여튼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연수교육은. 자, 대상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면제자도 물어봐요. 면제자, 교육 면제. 우리 교육이 면제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니까 실무교육은 이제 4가지의 경우가 면제가 돼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도 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폐업을 해버렸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년 이내에 폐업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다시 이제 집에 놀고 있으니까 자꾸 뭐라 그래가지고 다시 등록을 해버렸어요. 자, 첫 번째가 재등록이 되겠네, 그죠? 재등록을 하는 경우 면제입니다.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결과적으로 이제 일단 실무교육의 약발은 1년 이내, 1년. 1년 이내에 다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럼 면제. 자, 아니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나는 이제 사업은 안 되겠다.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이내 면제가 되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속은 폐업이 아니죠. 소속은 뭐라 그래요? 폐업이 아니면 일을 그만두는 거를 고용관계 종료라고 하는 거예요. 종료. 고용관계 종료가 되고 몇 년 이내에 마찬가지 1년 이내에 자 소속으로 재고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난 또 사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하는 거죠. 어차피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잖아.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그래서 일단 약발은 1년이다. 요 4가지의 경우가 면제입니다. 면제. 그러면 직무교육도 마찬가지겠네. 그죠? 중개보조원이 마찬가지 고용관계 종료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뭘로 고용되는 거예요?
재고용죠. 중개보조원으로 이렇게 재고용되는 경우는 직무교육이 면제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가 되고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겠죠. 뭐 1년 이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러면 실무교육 면제입니까? 아니죠.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실무교육 안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연수교육에 관한 면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을 한번 볼게요. 시간. 우리 교육 시간을 잘 물어봅니다.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맞죠? 네, 4일 봐, 4일. 그러니까는 8시간씩 4일을 받게 돼요. 48, 32. 그죠? 예비군 훈련처럼 옛날에 그렇게 받았어요. 교육 장소에 가가지고. 그죠? 4일 동안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좀 받더만. 그 때문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그래서 28시간 이상 32시간.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하루 받겠죠.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 교육 시간도 우리 다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걸 다 물어봅니다. 교육 시간. 그 외에 이제 교육 내용도 있고 한데 그거는 그렇게 잘 안 물어보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어. 데이터가. 왜?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고 2년마다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봐야 되니까 대상자가 나타나겠죠. 요거는 사전 통지라고 있어요. 미리 통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실무 또는 연수 받은 후 2년이 되기 몇 개월? 2개월 전까지예요. 2개월 전까지. 실무 또는 연수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래. 무슨 교육에 대해서는? 네, 연수 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은 통지가 없어요. 실무 직무는 그 대상자를 몰라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통지를 할 수가 없다. 미리.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받는 거니까 통지할 필요도 없잖아. 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죠. 요 사람들한테 통지해줘야 돼요. 몇 년?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2년마다 받으니까 2년마다 받으니까 2년이 되기 몇 개월? 2개월 전까지. 요거 숫자를 바꾸겠지. 바꿉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에다가 실무교육도 같이 집어넣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연수교육만 일단은 통지가 있단 말이에요. 되겠죠? 네. 보통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이요. 몇백 명씩 되잖아요. 학원에 200명, 300명씩. 전국에 엄청 많겠죠. 그래가지고 실무교육을 일단 미리 신청을 해요. 실무교육을. 시험을 딱 치고, 그죠? 대충 결과가 나옵니까? 시험 치면 시험 당일날 바로 좀 대충 결과 나오죠. 나오잖아요. 자기 그 시험지에다가 다 체크해 오잖아. 체크해 와가지고 옛날에는 보통 학원에서 이제 홍보 차원에서 이제 학교 가가지고 2차 시험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1차 답안지를 줘요. 옛날에는 지금 온라인으로 다 지금 폰으로 다 주는데 옛날에는 A4 용지에 해가지고 답안지 있죠. 가답안. 1차 가답안. 2차는 방금 치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풀었겠어? 2차는 없어요? 2차가 어디 있어요? 2차가 방금 치고 나왔는데. 뭐잖아요. 방금 치고 나왔는데 그걸 언제 풀 거야, 그거를. 근데 1차는 다른 교수님들이 이렇게 막 출판사들하고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답안지를 가답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이제 2차 치고 나오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게 가답안을 줘. A4 용지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매기잖아요. 그러면 대충 나올 거 아니야, 그죠? 합격이. 그래가지고 그걸 나눠주면은 그걸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매기는 사람이 있어. 그 딱 벤치에 딱 펼쳐놓고 바로 매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매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먹이는 사람은 뭐 보라고 자신이 있다고 싹싹싹싹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4 용지를 딱 그 답안 주잖아요. 그 답안지를 고이 접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방에 싹 넣고 두리번 하면서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삭삭 집으로 지도새도 모르게 막 싹 가는 사람이 있어. 더 문제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집에 가서 일단은 문을 열고 집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고 거실에서도 안 먹인다. 일단 안방으로 들어가요. 안방 들어가서 안방에 문을 딱 잠고 그런 다음에 아주 천천히 먹여. 아주 천천히. 자, 1시간씩 먹여요. 막 심장 이렇게 해가면서 막 1시간씩 먹이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이 됐다. 그러면 바로 이제 학원에 전화가 와. 합격이 됐다고. 일단은 1차 합격이 되고 좀 이따 있으면 2차 답안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2차 답안지 해가지고 합격이 됐으면 학원에 이제 전화가 와. 학원에서도 좀 이제 옛날에는 막 알아봤거든.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학원에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학원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니까 학원에서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합격 안 한 사람들은 전화기를 바로 꺼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래요. 그러면 좀 이제 힘든 상황이구나. 그런 이제 바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보통 학원에서 많이 이제 시험 당일날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다 폰으로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하던데 하여튼 당일날 이제 바로 알 수 있잖아, 그죠? 합격 여부를 당일날 바로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실무교육을 신청을 해. 미리. 맨날 사람 많으니까 이게 그때 신청해도 밀려요. 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밀리잖아요. 교육 장수가 또 한정돼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밀려 있으니까 미리 접수를 해가지고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합격증 나오면 자격증 나오면 그걸 복사해서 갖다 주면 돼요. 거기다가 시험 거기다가 그죠 교육기관에다가 여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바로 신청해가지고 이제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일은 하든 안 하든 간에 아시겠죠? 네, 일단 받아놓고 실무교육을 받아놔야지 또 이렇게 때가 막 오면은 바로 또 일 투입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대기하고 있어야 대기.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른다니까. 딱 들어오려고 하면 또 금방 들어와요. 그래서 미리 받아놓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합격을 미리 실무교육을 받아두는 게 좋다. 이런 말이지.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한번 밑으로 까볼게요. 66페이지입니까? 교육제도. 실무교육이라고 적혀 있네. 자, 실무교육의 수료 의무 면제해가지고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몇죠?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 자, 언제 받으라고 돼 있어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런 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실시한다 했어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라고 돼 있네. 그죠? 자, 박스에 들어있는데 기억해 보니까 개업이 폐업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했네. 그죠? 재등록이죠. 그 면제가 될 것이고 니은에 소속으로서 고용관계 종료된 후에 1년 이내에 개업으로 등록했다. 이 뜻이에요. 순서를 좀 제가 적은 거랑 바꿔서 적어놨죠. 예. 2번을 보세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같으면은 임원,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 그죠? 전임원, 사원이 돼 이 말이지. 대표자 당연히 받아야 되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 싶다. 언제 받습니까? 설치 신고일 전 1년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소속이 되고 싶다 이 말이죠.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제 면제다 이 말이에요. 박스에 보니까 기업 소속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소속으로 재고용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니은 개업 공인중개사였는데 폐업 후 1년 이내에 소속으로 이제 고용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면제자까지 같이 기억하고. 자, 교육의 내용 시간이 나와 있는데 실무교육 같으면은
일단 법률 지식이 들어가야 되겠고, 법률 지식. 그 다음 중개 경영 실무. 중개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직업윤리. 시간을 보세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자, 오른쪽에 연수교육 먼저 나왔습니다. 자,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라 돼 있죠.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인데, 다시 동그라미 2번에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라고 돼 있고,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하고 소속이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전 통지가 있습니다.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이런 거 다 수정하니까 기억을 하고, 내용 시간을 보세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이라든지 제도의 변경 사항을 알려줘야 되겠죠. 중개 경영 실무랑 직업윤리. 그리고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자, 위반 시 제재가 나오네. 연수교육을 정당 사유 없이 받지 않았죠.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예요. 성수 영감 할 때 그 수.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의 수료 의무, 중개보조원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들어가 있죠. 직무교육 받아야 되고, 다시 실시권자 보세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돼 있죠.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 여기까지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면제가 나와 있겠네, 그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보조원으로 재고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직무교육은, 자,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직업윤리만 교육합니다. 중개 경영 실무 이런 건 안 해. 그리고 시간도 하루, 3시간 이상, 4시간이에요. 자, 이제 교육 지침을 보세요. 교육 지침. 교육 지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죠. 실무, 직무, 연수, 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 지침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 지침의 어떤 내용을 보니까 교육의 목적부터 해서 대상, 과목, 시간, 그 다음에 강사 자격, 수강료. 이 수강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세요. 수강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자, 예방교육,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자, 실시권자를 기억합니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세 사람이에요. 실시권자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업 등. 자, 개업 등은 다시 한 번 더 몇 명이 들어있어요? 개업 등은. 개업 등이라고 하면 5명이에요. 개업이 있죠. 소속 있죠. 보조원 있죠. 임원, 사원 이렇게 5명이에요. 5명을 뭐라 부른다고? 개업 등.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예요. 그걸 개업 등이라 그래요. 5명. 자, 오른쪽에 예방교육 통지. 자, 이 예방교육도 그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개업 등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육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통지를 하게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교육비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기관, 교육을 맡은 기관에다가 이 교육에 관한 그 박스에 들어있는 비용 있죠.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대상자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이런 거를 기관한테다 이런 비용을 지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넘겨서 여러분들 70페이지에 있는 이런 학습 체크 이런 거 문제 풀어봅니까? 네? 안 풀어봅니까? 뭐 합니까 도대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시간이 나면 한 번씩 해보세요. 이것도 도움 돼. 제가 이거 다 풀었거든. 이거요. 다 풀었어요. 줄 다 끊었어요. 줄. 자, 그래서 도움이 많이 돼요. 얘도. 틀려도 괜찮아요. 그죠? 틀리면 다음에 또 맞추면 되니까. 틀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원래. 틀리면서. 그래서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복습 차원에서 풀어보고
또 찾아보면서 풀어보고 그게 공부예요. 그게.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3월 달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개인적인 공부, 암기하고 이렇게 서서히. 특히 물론 이제 민법 개론 위주로 1차 치시는 분들은 민법 개론 위주로 하고 2차 치시는 분들은 중개사법을 위주로 하고. 자, 이제 중개업 등록으로 가볼게요. 자, 74페이지 중개업 등록 결격 사유. 자, 중개업에 관한 일,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겠네요, 그렇지? 중개업에 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중개업. 자, 중개사무소에 관한 여러분들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영위한다 그러면 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록을 하면은 적법 중개업이고 등록을 안 하면 불법 중개업, 무등록으로 처벌되겠다 이 말이겠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등록제구나 알아두시고 의의가 있어요. 등록이 뭐냐 하니까 등록이요. 일정한 사실, 등록의 의의. 일정한 사실. 그 다음에 또는 법률 관계 이런 것들을 그 각 행정기관에 위치가 되어 있는 공부에다가 공적인 장부죠. 기재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 자체예요. 이 중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이 대표적인 우리 이 중개업 등록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공적인 장부 이름이 있어요. 이름.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뭡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고요.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혹시 뭐 언제 나왔습니까? 기억납니까 이거? 모르지 뭐 그죠? 요게 우리가 이제 대충 얘기하면 사무소를 이렇게 관할 외로 이전할 때, 그죠? 등록관청 관할 외로 이전할 때 그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송부해야 될 서류에 들어가 있어요. 등록대장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알 것 같죠? 알 것 같아요. 등록대장. 이거를 전해줘야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을 기억을 합니다. 일단 이 의의는 몰라도 돼. 의의는. 자, 두 번째 이제 등록의 성격을 가보면 일단 이 등록은 첫 번째가 일신전속.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말이야. 그 주체와의 긴밀도가 강해서 그 주체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성질이에요. 이게 등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되려 안 된다 이 말이고 아들한테 물려줄 수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등록이 어떻게 되지? 효력이 소멸돼요.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에 들어가요. 사망. 물론 등록 취소 사유에도 들어가지. 일단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 자, 바로 소멸됩니다. 등록 자체가. 그러니까 상속이 안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기속성. 기속성이란 말은 기속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등록의 등록의 요건이나 등록의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누구라도 다 등록시켜줘야 돼요. 그게 기속성이에요. 기속 반대가 뭐라고 했어요? 재량입니다. 재량. 요거는 기억하고 있네. 재량. 다행이다. 뭐라도 기억하고 있어요. 한 가지라도. 예. 자, 재량. 재량은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겠지, 그죠? 구속이다. 구속.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법 요건이야. 등록을 하면 적법, 등록을 안 하면 불법이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요건이 아니라고?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했어. 그죠? 무등록 중개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래 계약도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유효. 왜? 효력을 안 따지니까. 등록 여부는 효력을 안 따지고, 그죠?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니까. 자, 네 번째가 개별성이네. 한 가지가 개별성인데 이 개별성은 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자. 사무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무소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 자체는 다 개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 본격적으로 시험 나오는 거는 여기서부터예요. 1, 2. 여기가 이렇게 3번. 등록이 신청자죠. 여기서부터가 우리 시험에 지문에 들어간다. 등록 신청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딱 두 사람밖에 없다.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이 법에 의하여 자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맞죠? 이 법에 의해서 자익을 취득한 자. 일단은 현행법상 자연인으로서는 자익을 취득을 해야 된다. 자익을 취득 안 하고서는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 지금. 자, 이 중에서 자익을 취득하고 다른 개업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시켜줍니까? 또 안 시켜줍니다. 그 이유는 소속은 다른 기업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또 등록시켜주면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 소속의 문제가 돼요. 이중 등록은 아니고. 물론 이중 등록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중 등록이 문제가 아니라 얘는 이중 소속의 금지 위반이에요. 소속이 두 군데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 제외를 잘 보세요. 제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인입니까?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요건을 갖춰가지고 등록한다 보시면 돼요. 두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외국인 됩니까? 외국인? 외국인도 우리 시험 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합격하면 자격 취득해가지고 등록하면 돼요. 그럼 외국 법인 됩니까? 외국 법인. 외국 법인 요건 충족하면 다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등록의 관청이 이제 어디냐 이 말이니까 첫 번째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두 번째가 군수, 세 번째는 구청장입니까? 시군구네, 시군구. 자, 이때 말한 시는 어느 시라고 했어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어떤 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양산시, 끝 양산시. 그 다음에 특도 행정시. 어디게? 특도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이런데. 어딘지 아시겠죠? 군은 우리나라의 모든 군이야. 어떤 군이 있어? 울주군, 끝, 울주군. 자, 그 다음에 구청장은 의회가 있는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를 말해요. 여기가 지금 남구잖아요. 광역시 안에 있는 남구, 자치구. 구청장은 선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자치구. 비자치구는 이제 행정 편의상 만든 구, 그죠? 비자치구. 비자치구가 있는 시가 어떤 시가 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끝하게. 비자치구가 있는 시가 어느 시가 있다고? 어디? 포항? 좀 자신 있게 하세요. 괜찮아요. 틀렸다고 누가 뭐라 하나 그죠? 내가 뭐라 하지? 포항, 창원, 경기도면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이런데, 용인, 수원, 밑에 전주, 천안 이런데요. 아무 때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른다고 막 아무 때나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구, 비자치구를 불문한다. 포항 북구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포항 북구에서 하고 싶다고.
북구청 가야 돼요. 포항시청 아니에요. 북구청이 등록관청이라니까. 자치구 비자치구로 불문하니까.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서 하고 싶다. 어디 가야 돼? 마산 하포구 있는 거 알아요? 마산 마음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포구 있어요. 하포구, 마산 해원구 있어. 성산구 있어요. 진해구 뭐 이렇게 있어. 5개 구가 있어요. 창원에 가면. 네. 알아야죠. 마산에 가기 때문에 알아. 예. 자, 하여튼 요런 되겠지? 여기까지 등록관청 구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지? 등록 기준입니까? 등록 기준이네. 번호하고 5번입니까? 등록의 기준이 우리 시험에 거의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거죠. 등록 기준이.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가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는 등록 기준이 2가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무슨 교육 받으라고? 실무교육을 받으래요. 네. 언제적 실무교육이 유효하겠습니까? 했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라고 했잖아요. 등록 신청일 전이에요. 전. 1년 이내 받은 교육이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사무소를 확보하고 들어가야 되죠. 사무소를 이제 계약서를 쓸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소를 확보하고 들어가야 돼요.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어떤 사무소냐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설건축물 대장 있죠. 가설건축물 대장은 제외입니다. 가설건축물 대장 포함이 아니고 제외.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걸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외, 포함 제외.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뭐냐 하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금 되기 전에 기재되기 전 준공인가,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된다. 그럼 틀렸어. 반드시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왜? 예외가 있으니까. 그냥 반드시 빼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맞는 거예요. 원칙을 물어봤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원칙과 예외가 있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된다. 그런 거 없다. 아시겠죠? 우리 사무소는 클 필요도 없어. 크면 뭐 좋지. 크면 좋지. 근데 그래 클 필요도 없다. 사무소는 뭐가 있으면 돼? 컴퓨터하고 책상 위에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원탁 테이블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벽에는 어떻게 하랬어? 벽에는 어떻게 하랬냐고? 지도로 다 하세요. 지도로 무슨 도배를 해. 도배 안 해요 원래. 지도가 더 비싸다 원래. 지도로 싹 해. 할 거 없다니까. 별로 투자할 게 없어요. 인테리어 할 것도 없다. 중개사무소 무슨 인테리어 필요하노? 그죠? 말만 잘하는 말을 잘해가지고 말빨을 키우세요. 말빨을. 원래 말빨 때 이빨 까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좀 유리해. 아무래도. 예. 또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다 영업이거든. 그래가지고 요걸 좀 능력을 좀 키우세요. 이 말빨을. 그게 더 도움이 돼요. 도배 인테리어 뭐 이상한 거 전등 달아놓지 말고 전등 망고 필요 없다. 요거 잘 까가지고 바로 차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마시는 차도 필요하다. 차 같은 거다. 일단은 차를 다 제공해가지고 일단은 또 먹게 만들어야 된다. 일단은 먹는 거 좋아하잖아. 일단은 먹게 만들고 아까 빵 같은 거 아침에 그 빵 같은 거 있잖아. 빵 이런 거 빵하고 과자 부스러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갖고 와가지고 일단 먹게 사람이 먹을 거 주면 좋아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일단 하고 제가 영업이에요. 영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몰고 다니는 차 있잖아.
차도 약간 영업상으로 좀 좋은 걸 할 필요도 있어요. 차도. 그렇겠죠? 물론 다 각자 차 가져오겠지만, 의뢰인님 차 타고 가겠습니다. 그건 좀 곤란하다. 고객님 차 좀 타고 가겠습니다. 아파트. 그 곤란하다. 그러니까, 일단 운전 안 되는 사람은 운전 좀 하고, 차를 좀 렌트를 하더라도 좀 좋은 거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어차피 영업이에요, 다. 자, 인테리어는 할 거 없고 아시겠죠? 그래서 규모 필요 없다는 거야. 좋을 필요도 없다. 필요 없다. 자, 그래서 확보 방법은 이것도 우리 시험 물어보잖아. 소유, 자기 건물 제일 좋지. 월세 안 나가니까. 전세 얻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전세, 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 사용대차라면 이제 공짜로 쓰는 건데 일단은 사용대차. 이런 방법 중에서 선택한다. 전세로만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확보 방법을 다 물어보니까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이 법인이 등록할 때 이 등록 기준은 최근 계속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보시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문제가 주어지는데 5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제 애옵니다. 상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결성하든지 아니면 상법상 회사 중에 하나 하든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상법상 회사 있죠. 이거 상법상 이 회사의 종류는 알아두셔야 돼요. 5가지 회사가 있죠. 첫 번째가 뭐?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이름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 5가지 회사 중에 하나. 보통은 주식회사를 보통 하겠죠. 그리고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 중에서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을 위한 비영리 단체라 보시면 돼.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안 시켜준다. 우리는 영리 목적이잖아요.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목적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사회협동조합은 제외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요거예요.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 자, 상법상 회사 등,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만들지 간에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본금이 얼마냐 하니까 5천만 원 이상. 여기서 또 이상이 들어가죠. 그냥 5천만 원일 것 하면 틀렸어요. 요 이상을 항상 이런 부분을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5천만 원일 거 이래가지고도 틀렸다니까. 5천만 원 이상일 것이에요. 어느 회사를 하더라도 5천만 원 돼야 된다. 한 명 회사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이라도 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되겠죠?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법 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 14조에 보면은 이제 6가지 업무가 있어요. 그 규정되어 있는 그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된다. 물론 중개업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중개업 및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 그래도 맞고 중개업 및 14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무,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요거. 자, 반대되지 않은 그 말이겠죠. 반대되지 않는 아니한 업무. 반대되지 아니한 업무. 14조에 있는 업무.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국어 문제로 나오잖아요. 국어 문제로. 이게 완전 국어잖아요. 국어가 안 되면 힘들어져요. 요즘에는 국어가. 국어 실력을 높일 수는 없잖아. 지금 우리가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뭐 그죠? 예. 그러니까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면서 이렇게 좀 이제 하는 수밖에 없어. 문제를. 자, 세 번째가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대표자라 그래요. 대표자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이것도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자를 제외하고 대표를 제외한 거기 안에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막 물어보겠죠. 일단은 여기 포함을 물어보겠지. 제외 포함 물어보겠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3분의 2인데 3분의 1인데 3분의 2, 2분의 1 그리고 이상도 막 빼고 그래요. 다양하게 내니까 이걸 그대로 기억하세요. 그대로 계속 읽으시면 돼. 여기 나는 잘 암기가 잘 안 돼서 옛날엔 잘 됐는데 아니 옛날부터 안 됐었어요. 암기는 처음부터 안 됐었어. 아시겠죠? 걱정하지 말고 똑같으니까 그냥 계속 여러 번 읽으시면 돼. 여러 번. 방법은 그냥 여러 번 읽으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한 20번 한 정도 읽으면 어느 정도 외워져요. 읽어보세요. 한 번 읽고 치우지 말고 20번 정도를 연달아 이렇게 쭉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제가 외우기 싫어도 그냥 외워진다. 그렇게 해서 외워져야 잘 안 잊어버려. 외우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계속 읽고 그리고 한번 쓰고 머릿속에 있는 거 써보고 써봐야 돼요. 쓰세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대표자 있죠. 대표자는 당연히 받아야죠. 대표자. 그리고 이제 뭐 대표를 포함해서 전 임원 사원 아까 했잖아. 전 임원 사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돼. 여기서 이제 고칠 수 있는 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뭐 또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 예방교육 받아야 된다 이래 나와. 이 뒤에 거는 맞는데 또 전 임원 사원이 해가지고 안 그러면 실무교육인데 이게 전 임원 사원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대표를 제외한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이수할 것. 그래 나오면 갑자기 3분의 1 이상 맞는데 그러면서 또 넘어간다니까.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저 문제도 얘기했죠. 시험장에서 이상한 호르몬 나온다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시험 끝나면 바로 들어가고 호르몬이. 자, 분사문서는 누가 있다고 해서 분사문서에서는 책임자가 되려는 자가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무소 학번은 똑같네. 사무소 학번은 할 거 없어 여기서는. 이거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한 거죠. 똑같아요. 요 다섯 가지에서 한 문제가 나와. 한 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조금 다른 거랑 요즘에는 같이 섞어서 내긴 하던데 일단은 나온다 보시면 돼요.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체크를 좀 잘 해가지고 푸시면 돼요. 나중에 기출 문제 보면은 다 문제 다 맞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다 알 수 있어. 다 기출 문제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그죠? 근데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어느 정도 내용이 조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게 맞아요. 한 50%, 60%, 70% 정도 조금 내용이 정리가 되고 문제 푸는 게 맞아.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6번? 6번에 등록의 절차. 자, 등록 절차인데, 다시 한 번 더 등록 신청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딱 두 사람밖에 없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두 사람이 등록의 신청자라고. 자, 그래서 등록의 신청을 하러 갑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등록 간청인데 그걸 좀 길게 표현하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이렇게. 등록 신청하러 갈 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겠죠. 서식이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에다가 요것만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고 첨부에 대한 서류가 있어.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인데 등록 기준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야. 등록 기준에서 갖췄던 거 있죠.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실무교육 받은 거 증명해야 됩니까?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이 필요해요. 사본. 원본 아니고.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등록증에다가 사진을 붙여야 돼요.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여권용 사진이죠. 여권용 사진에 옛날에는 반명함판이었거든. 반명함판이랑 여권은 좀 다릅니까? 반명함판은 어떻죠? 반명함판은 그냥 그저 그렇죠. 자, 그저 그러니까 반명함판이 그저 그러니까 막 이게 반명함판에다가 막 수정을 해. 이상한 포샵 처리해가지고 이상한 막 다 점도 없애고 이상한 주름 다 없애가지고 막 이상해. 절대 못 알아보게. 그래서 자꾸 반명함판 가져가니까 이거 쳐다보는 계속 이거 네가 맞냐 이러면서. 그래서 공무원이 이거 힘들어서 일을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바꿉시다. 이래가지고 여권용 사진 바꾼 거예요. 못 알아본다니까. 도저히. 요즘 못 알아봐. 요즘에는 특히. 요즘엔 사진기 막 이상하게 딱 찍으면 또 이상하게 막 잘 나오게 된 그 앱도 있더만. 맞죠? 이상한 막. 자기가 보고 자기가 놀랬더. 이러면서 막. 그걸 가지고 다 올려놓고, 카톡에다가 올려놓고, 대문에다가 올려놓고 지금. 응? 들어가면 막 다 엉망진창이고. 자, 하여튼 요즘에는, 물론 물론 실질적으로도 요즘은 다 나이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요즘 잘 모르겠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렇죠. 뭐 결혼 안 한 같은데 뭐 애 군대 가 있고 막 그래. 제대한다 해서 하고 막 제대해요 이러면서 결혼도 안 한 같은데 그렇다니까요. 요즘에는 희한하게 기술이 좋아서 그런가. 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 말이지. 사무소를 사무사고 서류. 사무소를 확보했으면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근데 이 사무소 확보 서류는 내 명의일 필요 없죠. 내 명의일 필요 없고 그냥 사용권만 확보했다는 거 증명해 주면 돼요. 1, 2, 3번이 대한민국 국민 내국인이고 여기다가 외국인 있죠. 외국인하고 외국 법인은요. 1, 2, 3번도 가져가야 돼요. 1, 2, 3번 안 가져가는 게 아니고 1, 2, 3번에다가 결격 사유가 아니다. 나는 결격자 아님을 이렇게 증명하는 서류 가져야 된다 보시면 돼요. 결격자가 아니다. 스스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들은 뭐 본적지 신원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외국법인들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가져야 된다 이 말이겠지. 다섯 번째, 특히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이제 주된 영업소가 있어요. 외국에 국내에 있는 영업소, 국내에 있는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 가져가야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하고 외국인하고 첨부 서류가 틀리네. 그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첨부 서류가 틀립니다. 첨부할 필요 없는 거 있습니까? 첨부 X. 여기다 적어볼까요? 첨부 X. 첨부할 필요 없는 거. 네,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첨부 안 한다. 자격증 첨부 안 하죠? 그러면 자격증 첨부 안 하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격증은 무조건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록관청에서 확인해야 될 서류,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첨부 안 합니다. 알아두세요. 첨부 X. 자, 등록 신청을 했죠. 그러면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입니다. 요거. 두 번째, 적합하다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어떻게 해준다고? 서면으로 통지, 문서로 통지한다 이 말이지. 며칠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 서면 통지 한꺼번에 기억하세요. 7일 이내 서면 통지. 이렇게 7일 이내 서면 통지. 자, 그러면 통지 받았다. 공인중개사가 통지를 받았죠. 그러면 신분이 뭘로 바뀝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뀐 거예요, 이제.
시험에 등록이 된 거예요. 통지를 받는 순간 뭐가 됐다고? 개업이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무소에 앉아 있는데 얘기했죠. 의뢰인이 와가지고는 10억짜리 상가를 팔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네? 팔고 싶죠.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시험지 나오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팔고 싶지만 안 되네 이러면서 팔았다 치자. 뭐 인생 뭐 있나 이러면서 또 팔았다. 팔았는데 옆에서 막 찔러가지고 걸렸어. 찔릴 수 있어요. 항상 찔러요. 사람이 원래 남 잘 되는 거 못 보거든. 이렇게 수학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막 찔러가지고 등록관청에서 지금 했네 그러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했네 그러면서 하니까 처벌이 되겠죠. 처벌되는데 뭘 위반해가지고 처벌됐냐 하니까 무등록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통지를 받았잖아.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개업이 됐거든. 무등록은 아니에요. 무등록으로 처벌되지 않는데 이걸 안 해서 처벌된다. 이걸 안 해서 세 번째 이거. 예,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되거든. 신고. 업무 개시 전에 일단은 보증 설정 신고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잖아요.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거지 무등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통지 받았으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날짜를 좀 잘 조정해가지고 신고하고 설정 신고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계약이 좀 이렇게 중개한 걸로 해가지고 조절하시면 돼. 적법하게 날짜를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의뢰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싹싹. 그게 다 이제 영업이고 막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돼.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보증 설정 신고를 확인하고 뭘 준다고? 네,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네,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는 등록증 재교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등록증 재교부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쉬었다 볼게요. 쉬었다가 등록증 재교부하고 결격 사유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